자, 그럼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제 정부가 발표했었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약 15조 원을 경기 부양에 쏟아붓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꽤 많은 돈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쏟아붓겠다는 세부 안들을 내놨었는데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기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현재 나가 있는 이재경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서울까지 또 올라오셨네요. 네. 기자가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죠. 네. 좀 더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제 내놨었던 경기 부양책들 보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올해가 사실 지난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마이너스 10% 아래로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또 크게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죠. 예. 가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위축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소비와 서비스업을 보면 작년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메르스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2,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예. 그리고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크게 우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3.8%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최근 산업연구원 같은 이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춰잡고 있습니다. 2%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추경을 비롯해서 직접적인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5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해서 3.1%에서 막겠다라는 게 이번 추경 대책의 골자입니다. 예. 3.1%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또 어쩌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대 후반까지도 이 메르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참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것 같고 메르스 여파다 가뭄이나 해서 참 소비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그러면 총 한 15조 원이 되는 돈을 어디에다 쓸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약 한 10조 원이 좀 넘게 편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배분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추경 전체 규모 정도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15조 원이 넘는 돈 중에서 세입, 세출 각 5조 원씩 그래서 한 10조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도록 해서 예. 총 15조 원이 넘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쓰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엔 정부 추경뿐 아니라 지자체도 추경을 해서 같이 돈을 쓰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 추경은 정부랑 별도로 더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추경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네. 합쳐서 15조 원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15조 원 플러스 알파는 추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가 15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예. 그 외에 지자체에서도 돈을 더 쓰게 하자. 그래서 네. 경기를 최대한 부양시키자라는 게 이번 대책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 돈을 쓰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가장 시급한 게 수출과 청년 고용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이 되고 예. 임금 피크제가 시작이 되니까 청년들은 한 3년 정도는 앞으로 고용 절벽을 맞이하지 않겠냐라는 게 최경환 부총리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걸 먼저 밝혔고요. 예. 교육 훈련이나 인턴 각 5만 명씩 해서 10만 명의 체험 기회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는 것도 이제 8월쯤에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 고용을 그 기업들이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예. 거고요. 구체적인 청년 고용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출 부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해외 신시장을 그 기업들이 개척을 하면 15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2조 원을 사물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구축과 같은 투자에 우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SOC도 민간에서 투자를 좀 유도를 하자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그리고 산업은행 등이 한국 인프라 투자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10조 원 규모로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직접 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도 늘려야 될 텐데요. 그래야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 관리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펀드에서 투자 원금에 손실이 나면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채 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에 별도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이상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정말 구체적으로 안들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또 수출 부진에서도 탈출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막대한 양의 돈을 경기 부양에 부어오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부적인 안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을 때 역시 실업에 대한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역시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임금 피크제만 하더라도 사실 찬반양론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 뭐 임금 피크제부터 해서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던가요? 사실 그 청년들 실업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당장 내년에 그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시작이 되면 한 3년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의 그 고용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예.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1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이제 오갈 곳이 없어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앞으로 그 실업의 문제가 사실 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 기업들이 청년 고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청년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만큼 청년들을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2년간 6,700명 정도의 청년들을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예. 안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도 좀 그런 방안들을 따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대안을 내놨고 그래서 민간이 만약에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1인당 1,0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공공기관은 그 절반인 54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예. 거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아마 8월쯤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한테는 세제 지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공공기관 측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시행이 되겠지만 이 사기업과 그러니까 정부의 추진 방향과 사기업의 협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세부안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유도를 해낼 수 있을지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어떤 정부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그동안 정부가 구조 개혁을 좀 추진을 해왔었죠. 예. 특히 이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임금 피크제였죠. 예. 추진을 하겠다라는 안을 밝혔었고 그리고 그 외에 금융이나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앞으로 하반기에 꾸준히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경기 부양에만 나서다 보니까 구조 개혁도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겠죠. 노동개혁은 일단 임금 피크제는 발표한 상황이고요. 2단계로 채용, 능력개발, 배치 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이제 그 방안을 이제 곧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소 간 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문에선 대학을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그 인력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정원 조정을 하는 대학에는 3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까지 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개혁도 강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번 추경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추경을 하면서 10조 원 이상을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그 나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그만큼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재정 건전성 악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 재정 그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경기 부양과 구조 개혁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적절하게 같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이런 안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서는 역시 또 새로운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이재경 기자와 함께 직접이든 혹은 전화 연결로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를 맡고 있는 이재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